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심리학적인 요소를 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내 주변에 내가 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참 이분은 리더의 성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한두 분쯤은 있으실 거고요. 또 TV에서 비춰지는 여러 리더들,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오너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요즘에 TV에서 되게 핫한 뭐 백종원 씨,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는 이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아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적인 요소로 리더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리더들은 되게 외향적인, 그리고 막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이렇게 막 결단력이 빠르고 이런 분들이 되게 리더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아닐 텐데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강인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리더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시대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닌데 나 예전에 이랬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됐어, 혹은 예전에 이분은 이랬는데 난 이렇게 됐어, 이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둘 중에 실제로는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낙천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은 심플하게 나눠드리면 낙천적인 분들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데요.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잘 받지만 어떤 나한테 좋지 못한 상황이 있거나 혹은 뭔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걸 낙관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이 두 개, 낙천적인 성격, 낙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극동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낙천적인 성격이 대부분 없다는 거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지수로 표현하면 유럽 사람들이 이 극동아시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인 성향, 스트레스를 덜 받는 국가는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어떤 경제 활동이나 사람들하고 경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낙관적인 성향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좀 더 앞으로 진일보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꽤 훌륭한 리더들은 되게 외향적일 것 같고 또 그리고 뭔가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인지심리학의 약간 오류라고 이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이 두 개를 상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지심리학에서. 이 두 개가 IQ랑 성격입니다. 여기서 IQ가 왜 변하지 않나 라는 약간 재미있는 걸로 얘기를 해봤더니요, 최근 3년 사이에 혹시 IQ 테스트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25년 전에 했던 수치를 아마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합니다. IQ 테스트는 국가적으로 대부분 시행을 해요. 뭐 저희 나라도 초등학교 때 혹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기 전 대부분 이때 시행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수치라고 인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면 할 수 있냐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IQ 테스트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이미 유아기나 청소년기 이전에 IQ 테스트를 하는 수치가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IQ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이랍니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전에 다 정해진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한 리더들은 내성적인 성격이 강하대요. 우리는 외향적으로 알고 있지만 성공한 리더들은 내성적인 성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데 나는 어렸을 때 이랬는데 아니면 저 사람은 이랬는데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IQ나 성격 이런 것들이 사실 변한 게 아니고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변했다고 합니다. 내 성격은 여전히 내성적이에요. 여전히 내성적이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사회적인 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내가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난 어떤 소셜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사회적 기술이 점점 진보했다는 겁니다. 지금 30대, 40대 분들 혹은 더 나이가 50대 우리 계신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내가 사람을 대했던 어떤 내 스타일과 지금 그 스타일을 여전히 고수하고 계시는지 아마 생각해 보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아니신 면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IQ, 성격 이거 어쩌면 우리가 성공한 리더로 자리 잡는데 그닥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 사회적 기술이 잘 발전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버무린다고 하네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 이게 30%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능력, 내 주변의 능력이라고 하면 가까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만약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내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외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어떠한 TF, 팀을 꾸려서 뭔가를 진행할 때 내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찰력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내 성공의 성패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 생활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 회사 혹은 그 조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내가 얼마나 녹아들어서 사회적 기술을 구현시키느냐 이게 훨씬 더 큰 요소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30%, 30%, 40%라는 수치를 정해줬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이 30%에 여러분 다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30%는 누군가는 2%, 누군가는 50%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화를 해서 보수적으로 30%를 잡아놨고요. 실제로 내가 가진 나의 능력이 큰 성공이나 혹은 훌륭한 리더로 자리 잡는데 30% 미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20% 미만이라고 해도 아마 훨씬 더 현실적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내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 요소들이 아주 커서 성공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인지심리학에서 가져본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을 잘 구현시키고 내 주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내가 속한 그룹이나 조직의 시스템을 아주 적절하게 잘 버무리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거나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인지심리학의 통계고 이건 60년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화 시켜 놓은 거라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도표가 아닌데 난 좀 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균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과거에 UPS라는 큰 조직 그리고 지금 시크릿이라는 조직 여기서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간과했거나 혹은 알았는데도 놓치고 있거나 혹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또 다른 메시지로 뭔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 자신, 그리고 내 동료, 그리고 제품, 시스템 이걸 내가 사회적 기술로
잘 융화시키고 있는 사람일까? 내가 이거를 미처 알지 못했을까? 라는 거를 첫 번째 여러분들께 물음표로 전달해 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요, 이거에 만족할 만한 시스템, 그리고 내 동료, 인적, 물적 자원을, 나를 뺀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시스템이나 제품이 앞으로 내가 큰 성공이나 혹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저 또한 자문을 오늘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오늘 이 석세스 모닝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시크릿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시크릿 안에 속해 있는 내 동료들이 나한테 충분한 물적 자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석세스 모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크릿이 충분히 훌륭한 자원을 갖췄다. 그리고 시스템은 구축해 나가고 있다. 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사회적 기술, 나는 조금 내성적일 수도 있고 나는 조금 어떤 사회적 소셜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내 성공을 이루는데 내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내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라는 거에 오늘 석세스 모닝 메시지를 마치고 마지막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